뭐 있으면 얘기해. 뭐 이렇게 실룩실룩거리기만 하고 있어. 야, 뭐 내가 말하면 안 들어주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쌍욕을 방이야? 쌍욕 가끔 하구나. 자, 1번 가자. 레벨 1 할 겁니다. 책 페이지는 96쪽. 선생님 근데 에어컨 온도 1도만 낮춰주시면 안 돼요? 덥다는 거죠? (18도예요) 준이야 추우면은 얘기해. 자 보자. 자, 어느 모집단에 확률 변수 x에 참 야 얘들아 그 할 말이 있었다. 그 저번 시간이 아니라 뭐더라? 야 그 86쪽에 얘 1번 있잖아. 요거 잠깐 얘기 있어요. 요거 식 잘못해가지고 너무 끄덕여서 말을 해줘라. 아니 저도 풀면서 알았어요. 이게 그 식 만들 때 쌤이 지금 잘못 얘기한 게 있어요. 여기 3번식인데요. 이게 3번식 얘기할 때 뭐였냐면은 gx의 넓이가 이게 이제 함수니까 1이라고 해서 요게 쌤이 이제 문제에서 이게 몇이라고 돼 있더라? 5분의 3이었나? 이게 5분의 3이어서 요게 5분의 2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식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는 그 이유도 알려줄게요. 지금 보면은 fx 앞에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fx는 확률 밀도 함수로서 fx 자체 전체 넓이는 1이 맞거든요. 근데 gx는 2c 빼기 fx라고 돼 있고 앞에 그냥 함수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붙은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한 함수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넓이가 1이라고 섣부르게 판단을 하면 안 됐는데 내가 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쏘리. 그래서 얘 넓이가 1이라는 식을 만들면 안 되고, 그러니까 3번 식을 만들면 안 되고요. 어떤 식을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 fx 그래프 그려놨죠.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맞잖아요. 그래서 얘 넓이가 1이다라는 식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식이 간단해지겠죠? 이 사다리꼴 넓이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것 좀 수정을 할게요. 그러면 다 깔끔하게 잘 나올 겁니다. 왠지 땡큐. 예, 그래서 솔직 고백을 할게요. 쌤이 처음에 풀 때요. 답이 틀렸었어요. 잘못 계산했거니 해고 거기 가서 잘하면 되겠지 했거든요. 근데 웬걸? 내가 수업할 때 그냥 생략을 해버렸죠. 그새 그걸 잊고 생략을 해버려서. 네, 그래서 다시 보니까 f 앞에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적혀 있는데 g 앞에는 단순하게 그냥 함수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풀이를 3번 풀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넓이가 1이다라는 식을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러면 문제 없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질문 없죠? 수정 좀 했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문일이 독립부터지. 독립부터지? 근데 누적할 수도 있다고. 그 단원 자체를 이 단원 하나만 조건 방률. 진짜 쓸데없어. 다음부터 보자. 나오면 얘기해줘 바로.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 자, 이 문제를 갖고 온 거는 요거 연습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요거 연습하려고. 자, 그림 같을 때, 자, 2개 뽑는다고 했죠. 그럼 2개 뽑고 나서 평원 평균 얘기가 나왔을 때는 직접 찾을 수 있다라고 쌤이 얘기를 했지. 근데 이제 그거를 저번 시간에는 직접 찾는 거를 해봤는데,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럼 x가 2 이상인 거니까 여기 부분인 거는 뭐 딱히 계산 안 해도 되겠지. 그지? 근데 계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에서 이거 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분모는 이 친구는 그냥 바로 3분의 2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친구를 이제 해볼 거예요. x바가 2 이상인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이 x바의 의미가 이름이 표본 평균이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꺼내서 그걸 평균 낸 거잖아. 그럼 그걸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x바라는 친구는 우리가 저 모집단에서 두 개를 독립으로 뽑는 거잖아. 그럼 그걸 순서대로 x1, x2라고 했을 때 걔를 이렇게 평균 낸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 얘한테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요. 이 x바는 x1 더하기 x2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 식에서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은 x1 더하기 x2가 4 이상인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할게요. 평균이 2 이상이라는 것은 둘이 더해서 4 이상이 되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 쉽게 얘기한 거야. 근데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얘네 둘이 더해서 4 이상인 거를 너네가 직접 케이스를 셀 수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1, 3, 1, 4 자리 바뀌는 거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독립으로 한 거기 때문에 1, 4한 거랑 4, 1한 건 다른 거예요. 순서대로 두 번 뽑은 거라. 아니면 2, 2, 2, 4 아이고야 2, 3, 2, 4 그냥 다 세자. 3, 1, 3, 2, 3, 3, 3, 4 4, 1, 4, 2, 4, 2, 4, 4, 4, 4, 4 이렇게 되거든? 어때? 졸라 많지? 졸라 많지? 그러니까 자,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여기서 다시 표본의 2를 크기로 한 게 원리를 좀 정확히 설명해주고 싶어서 그래. 여기서 1, 2, 3, 4라는 것 중에서 쌤이 주머니가 있다고 쳤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뽑고 넣고 다시 또 뽑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처음에 뽑으면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4가지죠. 1, 2, 3, 4 중에서 하나가 나올 거니까. 그리고 넣었어요. 다시 꺼내요. 또 4가지겠죠. 그러면은 너네가 두 개를 꺼냈을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16, 16가지가 나와요. 그쵸? 근데 봐보세요. 이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뭔 개? 뭐라는 거야? 8개, 11개, 13개죠. 오늘도 마탱이 갔어요. 나 지금 저번 주 교육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 13개가 나오죠. 야, 16개 중에서 13개를 해야 돼. 이 무슨 싹 비율적이야. 어떻게 하면 돼? 전체 1에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1에서 x1 더하기 x2가 4보다 작을 때를 찾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4보다 작을 때는 뭐냐면은 1, 1, 1, 2, 2, 1 요거밖에 없어요. 확률이 3가지밖에 없잖아요. 아까 여기서 13개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요걸 계산해서 빼겠다는 소리인 겁니다. 첫 번째로 의미하고 싶은 거, 두 개를 꺼냈을 때 너네가 표본 평균 x바라고 한다면 x바는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얘를 양변에 2를 곱해서 요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면 빨간색 글씨처럼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둘이 더했을 때 4 이상이라는 의미에서 이 x1과 x2는 처음에 뽑은 거, 두 번째 뽑은 거의 값이라는 거.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16가지가 되기 때문에 4 이상인 걸 찾게 되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에서 필요 없는 걸 빼자. 여기까지 아이디어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럼 1, 1일 때는요.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얘는 9분의 1이 될 거고요. 1, 2, 1은 한꺼번에 그냥 2 곱하기로 처리할게요. 그럼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18분의 1이어서 얘도 9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9분의 2가 되겠죠?
그럼 9분의 2가 되는 거니까 1에서 빼게 되면은 9분의 7까지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9분의 7이니까 얘분의 얘 해가지고 답 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쌤이 이제 적극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가지고 딱 잡힌 김에 그냥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그러니까 3개 뽑았다라고 하면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x바가 2일 때 풀래죠. 그럼 양변에 2 곱하면은 x1 더하기 x 몇 개냐? 이거 2개 뽑는 거잖아? 그럼 얘도 뭐야 의미가? x1 더하기 x2가 4일 때를 푸는 거겠지. 그럼 x1 더하기 x2가 4일, 둘이 더했을 때 4인 거 찾는 거니까 1, 3, 2, 3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괜찮? 자, 그리고 3번은 쌤이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가볍게 갖고 온 문제예요. 자, 정규분포 15,4제곱을 따르고요. 거기서 크기가 n짜리인 걸 추출해가지고 표본폭력 x바라고 했을 때 자, 이 x바 곱하기 vx바가 12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때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동일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15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였어? 모분산 16에서 n으로 나누면, 뽑은 개수로 나누면 된다라고 했었죠? n분의 vx, 그리고 거기서 루트 때린 게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거기 나타나는 게 요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 있는데, 또 여기서 분산 구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막 그 뭐 표 확률 분포표 막 이런 거 생각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정규분포 알려줬는데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곱한 게 12 이상인 거니까 뭐 약분 잘해주면 되겠죠? 3되고 4되고 3 여기 약분하면 5되고 그럼 n이 20 이하가 되니까 자연수 개수는 20개가 나오겠죠. 기초 개념 다시 복습하려고 한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은 자, 숫자 1이 적힌 3장, 2가 적힌 거 3장, 3n장 들어있대요. 그리고 별표 하나. 그럼 이게 토탈 n 플러스 6장인 거 확인되죠? 자, 근데 여기서 한 장을 꺼내요. 확인하고 다시 넣어요. 복원 추출이죠? 그걸 4번 하겠대요. 이항 분포죠? 4번이니까. 했더니 평균 낸 게 x바래요. 아, 표본 평균을 언급했네요. 그럼 그랬을 때 2x바가 4분의 9일 때 분산 구하라고 돼 있죠. 지금 표본 평균에. 그럼 우리가 분석한 게 뭐야? 어디냐? 여기까지가 이항 분포인 거죠. 그치? 그럼 이항 분포를 쓰려고 봤더니 이항 분포라는 것은 뭐야? 내가 한 장을 꺼냈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뭐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그게 아니야. 몇이 나왔다라는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항 분포가 이항 분포로 푸는 게 아니야. 이항 분포라는 거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그냥 봤어, 넣었어? 끝이야 이게. 그쵸? 그럼 이거는 단순한 표본 평균으로 가는 건데, 보면은 지금 x바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을 알려줬단 말이야. 그게 4분의 9로. 그럼 얘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요거는 모평균으로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4번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4개를 추출한 거죠, 결국 이거. 다시 말을 바꿀게요. 4번을 반복해서 확인을 한 4개의 수의 평균 x바라고 했을 때 이거는 크기가 4짜리인 걸 이미 추출했다는 소리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때 이 문제를 풀 때 4개를 했기 때문에 4개의 평균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4개의 평균을 냈는데 만약에 위에처럼
이렇게 2일 때라고 했었으면은 처음 풀었다시피 x1 더하기 x2가 몇 이런 식으로 다가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일단 이유 첫 번째 4개 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런 거 할 일 없어요. 4개를 더했을 때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4개를 더했을 때 몇 나오란 말도 없어요. 그 말은 다 찾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안 하겠다는 소리인 거죠. 언제 다 자빠졌어요? 야 너네가 4개 뽑아요. 1, 2, 3 중에서. 그럼 경우의 수가 80일까지가 나오는데 그 80일까지 다 셀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 x 바로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모집단 가지고 푸는 거야. 모집단 가지고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집단에 대한 표를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x 깔고 1, 2, 3 확률 변수. 내가 한 장 꺼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확률 변수가 1, 2, 3이죠? 그치? 그러면 이걸 식을 만들면 n 플러스 6분의 3이고 n 플러스 6분의 3이고 n 플러스 6분의 n이 되겠죠. 그럼 얘 의미가 뭐라고요 다시? 모평균이 4분의 9인 거예요 지금. 모평균이 4분의 9인 거야. 그럼 뭐야? 곱곱곱 더해버리면 되겠지 그냥. 그러니까 이 x가 4분의 9인 거고 모평균 계산하게 되면 n 플러스 6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3n 이렇게씩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n 플러스 6분의 3n 플러스 9인데 3으로 묶어서 n 플러스 3이라고 적게 된다면 자 이제 이거 풀면 되겠죠? 3 약분해 주시고 대각선 곱해 주시면 3n 플러스 18은 4n 더하기 12니까 따라서 n이 6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지금 너네가 여기서 구별 잘해야 될 거는 이 문제 이항분포 아니야. 왜 아니야? 몇이 나와야 된다는 말 자체가 없어. 다 보겠다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이항분포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4개를 했기 때문에 애초에 4개에 대한 표 자체도 그리지 않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직접 x1 더하기 x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문제에서 x바가 몇이 나와야 돼. 근데 그런 말도 없어. x바가 몇이 나오란 말도 없어. 1, 2번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x바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닌 거야. 모집단 가지고 푸는 거야. 구별 잘하라고 별표까지 하나 친 거예요. 오케이? 너네 헷갈려요 이거. 너네 이거 실제로 보면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분산 구해야 되죠. x바에 대한 분산. 그럼 얘도 당연히 모집단으로 풀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4개 크기가 4인 걸 추출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4분의 vx를 해주면 되겠지. 모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vx 구하는 거는 너네들이 시간 내서 할 수 있겠죠. 표 그려가지고 연장해서. 그래서 그거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내서 다시 넣는 시행을 4번 반복. 요거랑 같은 말이 크기가 4인 뭐죠?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 추출. 이거랑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항분포 아니라는 거야. 자꾸 강조하는 게 너네 시험이 이항분포도 같이 나와서 그래. 이거 아마 혼자 풀고 있었으면 B 쓰고 이러고 있었을걸? B 4, P가 뭐지? 이러면서 또 웃긴 게 이게 B를 4,P라고 만들어 놓잖아? 그럼 평균이 4P잖아. 4P는 4분의 9에서 P가 16분의 9가 나와. 도대체 그 16분의 9가 뭔데? 알 수가 없잖아, 뭔지 걔가. 그러니까 거기서 더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강조해주는 거예요.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런 게 너네 개념으로 쌓이는 거예요. 구별 잘 해주시고요. 5, 6, 7, 8은 됐습니다.
자, 이제 레벨 2 봅시다. 지금 이게 다 통계 공부도 다시 돌아가서 되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모집단에서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아요. 야, 근데 여기서요, 크기가 2짜리 표본을 추출했다, 2개 뽑겠다, 독립으로. 한 번, 2번 이렇게 뽑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 바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직접 찾는 거예요. px 바가 4인 것의 의미가 뭐다? px1 더하기 x2가 8일 때, 야 잘못 썼다. 8일 때를 풀자의 의미인 거죠? 그치? 왜냐면 2개 뽑았다 했으니까 양변에 2 곱하면 되잖아 바로. 2개 뽑았으니까 2개만 쓴 거야. 왜 아무도 뭘 안 하니? 너네 왜 눈빛도 다 그래 알았어 라고 하고 있니? 이렇게지? 이렇게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식 하나 나왔어요. 자, 처음에 식 나오죠. a 플러스 b가 첫 번째 식 a 플러스 b가 이게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식 둘이 더했을 때 8 나와야 되는 거거든. 직접 찾으면 되겠죠? 둘이 저거 1, 4, 5, 7이야. 또 1, 2, 3, 4 아니니까 조심해서 보시고요. 그럼 8 나오려면은 1, 7, 3, 5, 5, 3, 7일 있는데 그냥 곱하기로 처리할게요. 그럼 1, 7일 때 풀면은 1, 7일 때 풀면은 얘랑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8분의 3이죠? 8분의 3b. 근데 7일일 때도 해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8분의 3b, 즉 4분의 3b라고 쓰겠다는 겁니다. 1, 7, 7일 다 해줘야 돼요. 순서대로 2번 뽑는 겁니다. 애초에 그게 약속돼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자, 그리고 3, 5일 때는 8분의 1이랑 a니까 2 곱하기 8분의 1 a라고 쓰면 될 것이고 그게 4분의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되겠지 이제. 근데 이 둘을 합친 게 16분의 3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식 4분의 3b 더하기 4분의 a가 16분의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양변에 4를 곱해주면은 순서 바꿔서 쓸게요. a 더하기 3b가 4분의 3이 나오겠죠. 그럼 연립하면 되겠지. 자, 연립하게 되면은 둘이 아래에서 위로 빼면은 2b는 4분의 1이니까 b가 8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구했으니까 a를 계산하게 되면은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시간적 여력이 있으면 제대로 연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어보시면 좋겠죠. 1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한 여기다가 다시 넣어서 4분의 3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기까지 확인해보면은 틀릴 일 없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x바를 때렸어. 그랬더니 m보다 작을 때의 확률이 8분의 7보다 작아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봐봐. 얘는 x바가 딱 정확히 4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해서 8 되는 걸 다 찾은 거지. 근데 여기는 지금 부등식으로서 m보다 작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럼 m이 몇인지 몰라. 예를 들어서 5라고 해보자. 그럼 뭐야? 5보다 작은 평균의 그 확률 변수를 다 구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걸 더했을 때 8분의 7이 나와야 된다는, 8분의 7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즉 얘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냐면 이걸 토대로 x바의 확률 분포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x바의 표를 그려줘야 된다.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 8분의 7보다 작으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했는지 모르잖아 지금 현재.
여기까지 확인됐나? 그래서 여기서 이거 내가 별표 하나 쳤을걸? 별표 하나 친 게. 요 표 만드는 거 연습하려고 이제. 한 번도 안 해봤죠? 해봐야죠 이제. 자, 그럼 쌤은 공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 위쪽에다가 이제 만들어 볼게요. 여기 딱 선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건 쓸 때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선 나눠주고 자, 그럼 이제 확률 변수를 잡아보겠습니다. 확률 변수가 뭐예요? 둘이 더했을 때 평균이었죠. 그럼 우리 확률 변수 잡을 땐 최소에서 최대로 일단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최소는 1 했을 때지. 그럼 평균의 최소는 1이야. 그 다음 최대는 7이지. 그럼 7이니까 7이야. 조금 더 길게 갈게. 왜냐면 1하고 7 사이니까 예상되는 건 1, 2, 3, 4, 5, 6, 7이야. 근데 이게 평균이라는 게 나누잖아. 그 나누다 보면은 분수가 나올 수 있고 소수로 표현될 수가 있겠지. 근데 이 문제는 나름의 배려를 해준 거야. 여기 x의 확률 변수가 전부 다 홀수죠. 그럼 우리가 두 개를 해서 평균 냈을 때 홀수랑 홀수를 더하고 나누는 거죠. 그럼 홀수랑 홀수를 더하면 뭐예요? 짝수예요. 그럼 무조건 2로 나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확률 변수는 1부터 6까지인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죠. 그러면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확률 변수가 이제. 오케이? 물론 여기서 안 만들어지는 것도 있겠죠, 평균 냈을 때. 확인을 해볼까요? 1, 3 하면 평균 2죠? 1, 6, 3이고요. 1, 7, 4예요. 1, 2, 3, 4도 나왔어요. 3, 5, 4예요. 3, 7, 5예요. 4, 5 나왔어요. 그 다음에 5, 3, 3 나왔구나. 상관없어. 그리고 5, 5 하면 5고 5, 7 하면 6이고 그 다음에 7, 7 하면 7 1, 2, 3, 4, 5, 6, 7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자, 근데 그 중에서 얘는 알고 있단 말이야. 16분에서. 그치? 그럼 그걸 여기다가 쓸게. 얘는 확실하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테크닉을 쓰는 거야. 16분의 3이잖아요. 여기 8분의 7로 돼 있죠. 그럼 얘를 16분의 4로 봐야죠. 16분의 14로 봐야죠. 16분의 14. 그래서 얘를 16분의 14로 볼 거야. 뭐 이건 안 적어도 돼요. 그럼 n보다 작은 아이들을 더했을 때 16분의 14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n이 4였어. n이 4였어. 예를 들어 4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3개 더한 게 16분의 14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말 따라갔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나머지를 채워볼 건데 쉬운 것부터 할게요. 1이랑 7이 제일 쉬워요. 왜냐면 1 나오려면요 1 뽑고 1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7 나오려면요 7 뽑고 7 뽑아야 돼. 그럼 계산을 하면요 1 나올 때는 64분의 9가 나오고요. 7 나왔을 때는 b제곱이거든요. b제곱이 b가 8분의 1이었으니까 64분의 1이에요. 자, 그럼 또 여기서 바뀌어요. 분모가 또 64가 등장했죠. 그럼 64가 등장했으니까 얼른 다 64로 통일시켜야 돼요. 그럼 64로 통일을 시키면 얘는 64분의 12가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64분의 56으로 맞춰지겠죠. 4를 곱해주면 되니까요, 위아래로.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 분모를 어떻게든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산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네가 생각해야 될 게 여기 왼쪽부터 채울지 오른쪽부터 채울지 이거든요.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오른쪽부터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작다라고 돼 있으면은 이게 작은 쪽을 더한 거니까 여기를 찾아가지고 빼는 게 좀 더 낫거든.
그 여기 찾는 별 차이 없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얘부터 해볼게요. 6부터 써볼게요. 그럼 6이면은 6 나오려면은 최대 남선으로 합시다. 6 나오려면 더해서 12여야 되지. 그럼 더해서 12면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되죠? 그럼 이게 둘이 곱한 거니까 8분의 3이랑 8분의 1이었거든? 그럼 64분의 3이지. 근데 5, 7, 7, 5 세야 된다고 했죠. 조심해야 돼. 5, 7만 하면 안 돼. 7, 5도 해줘야 돼. 그럼 64분의 3이 두 개니까 64분의 6까지 되겠죠. 5, 7, 7, 5니까 비싸냐. 됐나? 잘 보시죠. 64분의 56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64분의 7이죠. 그럼 64분의 7이면 1에서 빼면 몇이죠? 이만큼 64분의 57 나오죠. 거의 다 왔네요 벌써. 그치? 자, 다시 이 문제 끝났어요 여기서. 아니 뭐야 어디까지 동그라미 치는 거야? 요만큼이 64분의 57이잖아. 우리 얘보다 작아야 되지. 얘가 64분의 1보다 어떨까? 당연히 클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당장 64분의 1만 나와도 똑같아져. 64분의 1만 나와도 이렇게 하면 64분의 거식이잖아요. 56이잖아, 그치? 근데 얘가 5가 나올 때가 언제야? 3, 7이나 5, 5 했을 때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아무리 꼼꼼하게 푼다고 생각을 해도 64분의 1보다 크겠지.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5보다 작은 친구를 더하잖아요? 5보다 작은 친구를 더하면은 뭐다? 얘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이 친구는 64분의 1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리 못해도요.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은 이 친구보다 작은 거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결론 뭡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n 값을 다 더하래요. 그럼 n이 몇부터 되는 거야? 5부터 되는 거죠? 5보다 작은 거니까 1, 2, 3, 4 더하는 거잖아. 그럼 5도 되고 4도 되고 3도 되고 2도 되고 1도 되겠지? 그러니까 1, 2, 3, 4, 5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5가 나오는 거죠. 여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일부러 의도된 거예요. 의도된 거야 이거는. 계산 어떻게 줄여야지. 이거 언제 다 쓰고 자빠졌어. 시간 안 되는데.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가 64분의 57이니까 얘 빠지면은 무조건 이 값은 64분의 56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까지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n이 여기 는이 없기 때문에 5면은 1, 2, 3 더할 거고 4면은 1, 2, 3 더할 거고 3이면 1, 2 더할 거고 2면 1 더할 거고 1이면 애초에 확률이 0이겠죠. 네, 그러니까 1, 2, 3, 4, 5가 다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죠? 의도된 문제예요, 이거.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모집단을 소개합니다. 별표 2개예요, 이 문제는. 왠지는 문제 잘 보다 알겠죠? 자, 모집단을 줬는데 확률 변수가 가능한 게 A, A 플러스 2, A 플러스 6이래요.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거 자꾸 이래요, 문제가. 지금 2인 거 생각보다 많죠? 직접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낼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옛날에는요, 2 안 했어요. 맨날 그냥 4, 6, 뭐 20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모평균 관련되고 표본평균의 평균 막 이런 거 찾는 거밖에 안 했단 말이야. 많이 바뀐 거예요, 유형이 지금. 낼 게 없으니까. 새로운 거 내려고.
그래서 쌤이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자꾸 같이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개를 뽑겠네요. 그때 평평 x바가 갖는 값을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b1부터 bm이라고 하세요. 모집단 확률 변수 x죠. 나 두 개 뽑을 거예요. 그럼 두 개 뽑았을 때 평균 내면은 확률 변수 x바가 등장하겠죠. 그 x바를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b1부터 bm이라고 하세요. 몇 개인지 안 알려줬죠.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서 고민한다는 것은 아직 너네가 이게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당바 구할 수 있죠. 두 개 뽑는다니까요. 그럼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다시 넣어요. 또 뽑아요. 그럼 또 3개예요. 그럼 뭐예요? 3 곱하기 3이지 않습니까? 그럼 곱하면 뭐야? 9잖아. 그럼 확률 변수는 9가지가 나오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단 확인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 9개는 뭐냐면 그냥 무작위로 두 개 뽑고 중복된 이거 중복 허락해가지고 두 개 뽑고 거기서 평균 낸 거란 말이야. 근데 너네가 평균을 계산하다 보면 겹칠 수가 있죠. 정말로 9개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보자. 제일 작은 건 A 뽑는 거겠지. 그럼 A야. 그 다음에 A 플러스 2하면 A 플러스 1이야. A 플러스 6 하면 A 플러스 3이야. 자, 이렇게 세 개 나왔어잉? 자, 그럼 얘 할 거야. 자, 지금 A 쓰면서 아, 나 기억력이 안 좋아. 너네 쓰지 마. A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어 지금. 맞죠? 그럼 이해하면 A 플러스 2 A 플러스 2 A 플러스 4 평균 내고 있는 거야 지금. A 플러스 2 A 플러스 4 아, 맞죠? 아, 그리고 A 플러스 6 하게 되면은 A 플러스 6 이렇게 해줘. 몇 개죠? 6개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까 9개라고 얘기한 거는 1, 2 평균 냈으면 2일 평균한 것도 세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9개는 반드시 중복된 게 세져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실제로 까봤더니 뭐예요? 6개였던 거예요. 6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n값이 6이에요. 6인 겁니다. 이게 가능한 확률 변수입니다. 를 내가 필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거 필기해야겠다. 여기다가 이쁘게 쓰자. x바가 가능한 거는 a 플러스 1, a 플러스 3, a 플러스 2, a 플러스 4, a 플러스 6 이렇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6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n값을 왜? 선생님? 표정이 안 좋으셨어. 여기서는 n값 찾으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m 찾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물론 문제 풀다 보면 m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n값을 모르면 답이 안 나오게끔 나올 거예요. 무조건 m 찾으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 m 찾는 것까지도 너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찾을 수 있습니다. 몇 개인지. 알겠지? 그리고 다시 왜 아까 9개라고 해놓고 말 바꾼 거야? 중복된 게 그 9개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야. 순서 바꾼 것도 세져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직접 찾는 거 필요하고요. 자, 그럼 이게 뭐 순서는 이따가 확인하고요. 자, x 바는 b1이라고 했으니 가장 작은 거 말하는 거죠? 그럼 가장 작은 건 뭐겠어요? 이 친구죠? 그러니까 px 바가 a일 때가 16분의 1인 거예요. 그럼 x 바가 b2일 때가 언제냐? 여기서 두 번째로 작은 거인 a 플러스 1이겠죠. 이게 16분의 1, 요게 4분의 1, 16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뭐래요? 평균 계산하래요. 평균 계산하래요. 그럼 보자. 왜? 쟤가 무슨 뜻이야? 저희 패턴이 없어.
배터리가 없어요? 아, 답지 먼저 갔어요. 계산 이상한 거 해가지고 시급했네.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해서. 아닙니다. 자, 그럼 일단 A를 알아야겠지. 여기 우리 식 안 본 거 있죠? 와우, 시그마. 시그마. 자, 지금 이게 이거 확률 변수야. 또 당황하지 너희들. 시그마면 이거 확률 아니야. 잘 봐. X바의 확률이래? X바가 갖는 값이라 했으니까 X바가 확률 변수잖아.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을 작은 수부터 이렇게 썼다는 거고 그걸 더한 게 40이라는 거야. 알지? 이 문제 변형되면 정말 까다롭게 변형될 수 있다. 문자 하나 추가시켜가지고 n값 모르면 답 안 나오게끔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문자 하나 추가시키는 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어렵게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내신은 모르겠어요. 수능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거. 왜 자꾸 이걸 가져가냐면 너네가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초보 난이도 문제, 30번 문제 이런 거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를 텐데 요 멘트 있죠. 이거 수투에서 주장창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한 2018년, 17년 이때 있죠. 이때가 한창 그 정답률 킬러 유형이라 해가지고 정답률 0점 몇 프로 막 이런 거 만드는 때거든요. 그때 이게 처음으로 등장했었어요. 이런 문제는. 그걸 통계에서 활용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모의고사 수능에서. 그러니까 자꾸 강조하는 거 이거 찾아야 된다. 알겠지? 아무튼 자 그럼 했어. 자 그럼 결국 뭐니? 이거 다 넣으면 40이란 거잖아. 이거 다 나오면 40이란 거잖아. 그럼 밑에서 바로 가야지. 시그마 n은 1부터 6까지 bn 계산하면은 a가 6개니까 6a 그리고 1, 2, 3, 6이고 10이고 16 이게 40 따라서 a가 4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네가 여기까지는 잘 기억했어 하고 마지막에 빠그러지기 딱 좋은 상태 알려드릴게요. 이 x 바구하래죠. 확률 변수 6개인데 얘 확률 16분의 1, 얘 확률 4분의 1, 얘 확률 몇이야? 얘 확률 몇이야? 얘 확률 몇이야? 얘 확률 몇이야? 모르죠? 모르죠? 이거 어떻게 구해? 하면 기껏 잘 구해놨다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EX 바라 돼 있죠? 모평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충분히 너네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정말 뻔해요. 우리의 생각은 생각보다 뻔합니다. 왜냐면 자연스럽게 X바에 대한 확률 변수 다 알았거든요. A가 4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곱곱곱곱곱 해서 더할 생각밖에 안 날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여기가 먹음직스럽게 확률 변수가 다 나와있어. 이 얼마나 편해. 근데 절대 편하지 않거든. 이거 4개 확률 하나도 몰라. 식이 4개 나와도 뭐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집단 걸로 해야 돼요. 모집단은 뭐야? 확률 변수 3개예요. 확률 변수 3개잖아. 그지? 얘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거야. 학교 시험 문제 내기도 되게 좋겠죠? 또한 수능 모의고사에서 활용되기 좋은 아이디어 문제예요. 그럼 X가 확률면 이제 표로 만들어 봅시다. 표로 만들어 보면은 A가 4니까 4, 6, 1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제 모집단으로 푸는 거야. 근데 여전히 4일 때 확률 몰라요. 6일 때 확률 몰라요. 10일 때 확률 몰라요. 선생님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얘를 보시면 되죠. 2개 뽑았죠?
평균이 4인 거죠 지금. 평균이 4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만 2번 뽑아야 되죠. 그게 16분의 1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제곱해서 16분의 1인 거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됐니?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니? 평균이 이번엔 5일 때지. 그럼 평균이 5이려면 둘이 더해서 10 되는 거 찾는 거지. 그럼 뭐야? 4, 6, 6, 4밖에 없어요. 얘는 몰라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얘를 K라고 두면 뭐예요? 여기서 PX바가 5일 때는 얘가 4분의 K니까 또 자리 바꾸는 거 순서 바꾸면 2분의 K가 될 거고 그게 4분의 1이기 때문에 K가 4분의 2가 된단 말이야. 즉 여기가 4분의 2야. 그럼 10은요? 1에서 빼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곱곱곱 하고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분자가 4, 12, 10이니까 4, 12, 26 약분하면 4번이 나옵니다. 이 문제 굉장히 너네들이 신경 쓰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내신도 수능도 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수능에서 나오면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변형되겠죠. 근데 그 변형될 때 멘트들 이 멘트들이 이해돼야지 문제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진짜 적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 잘 깔아놓고 마지막에 망하지 말자. 이 X바라고 돼 있으면요 무조건 모평균으로 푸는 거예요. 모평균으로 X바의 평균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메모도 해놔요. 메모를 해놔. 니네 마음대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메모를 해놔. 이 X바 이건 내신하는 애들만 해. 준이 넌 안 해도 돼. 너 정도는 필요 없어. 내신하는 애들 때문에 준이 정도는 괜찮아. 너네 눈 획가닥 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 그 고민하고 아참 우리 쌤이 그랬지 나 뒤졌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도 늦어요. 그게 적어도 1, 2분 지나 있단 말이야. 그럼 1, 2분이면 문제 한 문제 풀 수도 있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겁니다. 계속 강조해 주는 거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보면은 얘도 별표 2개네요. 왠지 볼까요? 숫자 1이 적힌 카드가 한 장에 있고요. 그냥 그림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장을 꺼내요. 적힌 수를 확인해요. 다시 넣어요. 여기까진 이항 분포예요. 여기까진 이항 분포예요. 근데 이 시행을 n번 해서 n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쌤이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난 그래서 지금 심령이 왜 자꾸 애들이 과대평가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뭔 낼 게 없다고 낼 게 천지거든? 진짜 너네들 개판 죽쓰게 할 만한 문제 되게 많거든? 변형만 조금만 해도 이거 뒤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뭐 할 게 없다고 24년 6월, 25년 6월 갑자기 통계 다닌 거 막 내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뭘 낼 게 없어. 뒤지게 이거 엄청 빡센 내 얼마나 많은데. 한파 싸고 싶긴 한데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개념적으로 되게 빡센 거 많아요. 이게 통계 자체에서. 선생님들한테 쉽겠죠. 밥 먹고 수학 문제 푸시는지 모르겠다만. 모르겠어. 요거 보고 너네 평균 봐야 돼 라고 하면 누가 눈치를 채냐고. 이거 이항분포 아니야. n개 수의 합을 확률면서 x라 했지. 자, 그럼 다시 얘기하자. 왜 표본평균이란 말을 썼어? 우리 표본평균이 뭐야? 평균이 다 더해서 나누는 거지. 그 분자 자체가 n개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n개의 수의 합을 x라자 했잖아.
그럼 이 x가 뭐냐면은 이 x가 x1, x2 더하기 땡땡땡 xn인 거야. 요거라고. 근데 이걸 이항분포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이항분포는 정확히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아까 쌤이 문제 설명했죠? 1번 문제 풀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지. 근데 이거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는지 몰라. 근데 그 수들을 더한 거를 내가 확률 변수로 갖겠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항분포로 접근을 하냐고. 자꾸 이항분포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자체가 독립 상황이 자꾸 나와.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더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표본평균 문제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를 n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x바가 되는 거예요. 요게 핵심 포인트. 아, 이거 빨간색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요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n개수예요. 답답해 죽겠어. 요거 살짝 꼬아서 만들면 정글생 다 틀리게 살 수 있는데. 아우, 답답해. 씨. 자, 그래서 뭐다? n분의 x가 x바인 거예요. 요게 핵심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x는 nx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제.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대입을 할게요. 그럼 대입을 하면은 야야야야야야야 이 nx 바 더하기 v nx 바 이게 26이라는 거란 말이야. 일단 20부터 정리를 해야 돼. 그럼 n이 밖으로 나가겠죠? 평균은. 그럼 n 2x 바 더하기 얘는 n제곱 v n제곱 vx 바가 되겠고 요게 26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따라왔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해서는 안 되는 집. 뭐 이건 서술형이 아니니까 딱히 상관은 없다만 얘가 모평균이랑 같은 거지. 모평균이랑 같은 거지. 그럼 여기 x랑 헷갈리면 안 된다. 너네가 그 x에서 x바를 만드는 걸 많이 하잖아. 근데 그때 그 확률 변수 x가 뭐냐면 한 개를 뽑았을 때 나타나는 것에 대한 확률 변수예요. 근데 여기 x는 지금 뭐예요? 다 더하라는 의미죠. 다 더하는 거의 의미가 확률 변수 x인 거잖아. 하나 뽑아서 뭐 나올래에 대한 확률 변수가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를 2x로 쓰면 안 돼요. 얘는 2x 어디 가니? 얘는 2x로 쓰면 안 돼. 여기서 나온 x랑 얘가 내가 알고자 하는 x가 서로 다른 거예요. 다시 우리가 x에서 x바를 만들 때는 그 x라는 모집단에서 한 개씩 뽑아서 나온 게 확률 변수 x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x는 싹 다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확률 변수가 다른 거예요, 말 자체가. 우리는 하나 뽑았을 때 나타나는 것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에 대한 확률 분포표는 x가 아니라 y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장. 오케이? 그럼 내가 하나 뽑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확률 변수는 1, 2, 3인 거죠. 그치? 그럼 얘는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이제 다시 쓰면은 n, 2, y 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vx바는 n분의 v잖아요, 원래. n분의 v니까 여기 n 약분 되겠죠? 그래서 vy가 되는 거예요. 이게 26인 거예요. 그거겠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거 어차피 애들 못 풀어도 뭐 졸라 외워서 풀면 애들 다 풀 거니까. 근데 이거 외우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억지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뭐 내게 없어 이렇게 표현한 거겠지. 머릿속에 다 뻔하지. 근데 N 어디 갔어 여기? N 빠졌죠? N분의 V니까 N분의 V니까 N 약분해서 다시 써야겠다 여기. 플러스 N. N 빠졌어요. 자 그럼 계산합시다. 평균 구합시다. 자 그럼 평균은 6분의 149, 149, 149, 149, 149 뭐야? 14? 3분의 7이고 자 분산 구합시다. 자 분산을 구하면은 y제곱을 해야 되죠. y제곱 1, 4, 9, 1, 8, 27 1, 8, 27, 36 6분의 36 6 몰라 그냥 내가 할 거야 그냥 이렇게 6 빼기 얘 제곱 9분의 49 분산 구한 거니까 이 목표 상관없어요. 다시 복습할 때 하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은 9분의 60, 54 54에서 49 빼면 6 3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왜 너 표정 보니까 나 잘못한 것 같다? 왜? 뭐라고? 5냐? Sorry. 숫자 같은 기억 안 나. 자 그럼 9분의 5. 자 그럼 계산하면 되겠죠 이제. 그럼 따라서 저기다 구한 거에다 대입하면 3분의 7n 더하기 9분의 5n이 26이니까 이게 3분의 20 이게 9분의 21이거든. 9분의 21 그럼 9분의 21이니까 9분의 26n이거든. 그럼 9분의 26n이니까 따라서 n값이 9가 나와. 그 자꾸 거기 주변을 돌아다니니? 얘가? 커? 아 작아? 견뎌. 아 자꾸 벌레에서 이렇게 있더라고 저는요. 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거 나왔어요. 자 문제 안 끝났어요. 요거 찾으래요. 그러니까 저 y라고 쓴 이유가 아싸 문제 다 풀었다. 2x 평균 3분의 7 대입하면 이제 뻑큐 쳐먹는 거죠. 아니죠. x는 nx 바죠. x는 nx 바니까 최종적으로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2n 2x 바 더하기 이거 4vx죠. 4vx 4vx에서 4v 써줄까요? 써줄까? 4vx고 4vnx 바고 4n제곱 vx 바고 vx 바가 n분의 vx니까 얘가 4nvx가 돼요. 뭐 4nvy가 돼요. y가 이거 y인데 y야. 그냥 복습할 때 다시 대입해. 다 던져야지. 복습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답 나온지도 확인을 할게요. 18 3분의 7 42 36 20 62 3번 나오네요. 도대체 뭐가 낼 게 없다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당신들은 푸실까? 역조공 해보고 싶다. 풀어보세요. 풀겠죠. 시간 제공해봤겠지. 안 하겠어? 설마 그 정도도? 답답합니다. 자, 이 문제 이 형광펜이 제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x라고 해서
얘 모집단에 대한 평균 낼 때 EX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X는 다 더한 거고 우리가 모집단에서 만들 거는 한 개 뽑았을 때 나오는 걸 모집단 표로 만드는 겁니다.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알죠? 4번은 건너뛸 거고요. 이건 너무 쉬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아, 방금 별표 2개였다. 3번. 혹시 체크 안 했으면 잘 보시고 복습 잘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5번 봅시다. 자, 5번 보면은 정규분포 105,20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요. 크기가 25인 걸 추출했대요.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원래 하던 거 나오는 겁니다. 그때 평균을 X 바라고 하면요. 실수 K에 대해서 다음 식이 나와 있어요. 이 둘이 더했을 때 K는 K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별표 한 개인데요. 자,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 이 문제를 하려고 한 이유는요. 내가 뭘 갖고 와요? 여기 있는 거 하는 건데. 이 문장 때문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확률 2개를 더합니다. 확률 2개를 더할 건데 이 둘을 더했을 때 최소값을 가져야 돼요. 자, 이게 너네가 비스무리하게 언제 했었냐? 어떤 그 관련된 문제 했었냐면요. 이런 문제 한 적 있지 않나요? 우리 PX가 이거 안 써도 돼. T-2에서 T 플러스 2 사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값이 최대가 될 때. 필요하다 싶으면 적으세요. 필요하다 싶으면 적으세요. 듣고 나서. 시간 잠깐 쓸 사람이 있으면 줄 테니까. 과거 이런 정규분포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정규분포 우리 수능 특강에서 했을 겁니다. 비슷하게. 얘 값이 최대가 되고 싶대. 그럼 얘에서 특징이 이 길이가 4로 일정한 거지. 그럼 이거를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4라는 길이를 이 파란색 길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T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그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요 얘기예요. 아무도 적는 사람이 없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얘를 보세요. 잘 봐. 얘가 K는 K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지. 그럼 말 바꿔서 생각해봐. 얘를 1 빼기로 표현하면은 6건 쓰는 거야. K 이하 K 플러스 C 이상이죠. 그럼 얘는 6건을 하게 되면 K랑 K 플러스 10 사이가 되겠지. 한 가지 참고, 이거 원래 6건 하면 는 안 붙잖아요. 확률 계산할 때 는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알고 계세요. 이렇게 되죠. 얘랑 얘랑 같은 거죠, 지금. 같은 거야, 지금. 그럼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이 값에 무슨 값을 찾으라는 거야? 얘가 최대가 되겠지. 1에 이거 2에 여기 야 부러지면 안 돼. 안 부러져. 1에서 최대를 빼야 가장 적게 남겠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 최대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저 친구에. 그럼 뭐야? 얘랑 연결되는 거죠. 얘랑 이제 같은 유형이 되는 거죠. 이걸 한번 뽑은 거예요, 이걸로. 그럼 너네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걸 이 식으로 바꾸는 거는 지금 쌤이랑 경험하면서 끝내시고요. 얘 값이 최소가 된다? 가운데 쏠리라는 거죠. 가운데 기준으로 대칭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아셔야 될 건 원리 설명해줬으니까 얘와 얘 가운데, 얘가 얘네 둘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돼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라는 말 자체가 뭐야? 이 가운데라는 말 자체가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바의 평균을 알 수가 있어. 뭐야? 얘와 얘 중점이면 되는 거죠. 얘와 얘의 중점이 평균인 거잖아요. 그치? 정규분포에 대한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K와 K 플러스 10의 중점은 가운데는 이렇게 쓰고 씁시다. 그래야지 너네가 복습할 때 편할 거니까. 얘가 되겠지? 근데 X바의 평균은 뭐야? 모평균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얘가 105인 거예요. 그래서 K가 100인 거야.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뭐래? K 찾았어? 정확히 K1 찾은 거죠? K1 찾았고 최소값 찾는 거죠? 값 계산해야죠 이제. 그럼 우리는 뭐 바꾼 김에 얘로 풀어도 되고 요걸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요걸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마 얘로 푸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 표준화 2번 해야 되거든 이거. 근데 막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진 않아. 그러니까 뭐 얘로 풀 때 얘로 풀 때 큰 차이는 없어. 큰 차이는 없어. 근데 구한 김에 아래 걸로 할게요. 그럼 1 빼기 P 표준 합시다 이제. 아 참 이거 정규부 안 만들었대요. 저 25 추출했으니까 에이씨 원래는 이거 화살표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이거니까 x바에 대한 정규분포는 105,4제곱이 돼요. 그렇죠. 이 정규분포 만들어놔야죠. 25개 보면 돼 있어요. 자 그럼 K가 100입니다. 100. 자 여기 105예요. 105예요. 그럼 여기서 105 빼면 마이너스 5죠?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5예요. 일단 소수는 이따 쓰고요. 이거 110이에요. 110. 105 빼면 5고요. 4로 나누면 4분의 5예요. 그럼 얘는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5에서 4분의 5니까 가운데 기준으로 2배인 거죠. 그래서 2p 0하고 4분의 5는 1.25죠. 1.25 써 있습니다. 자, 괜찮나 여기까지? 자, 그럼 마무리해야죠. 자, 이것도 팁입니다. 이 문제 풀 때 어디선 다 쳐다보세요. 8, 3, 2, 4, 5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얘랑 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K1이 지금 100이잖아요. 이건 소수점 뒤로 미루는 거밖에 안 돼요. 숫자의 큰 틀은 바꾸지 못합니다. 소수점 뒤로 미루는 거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이 M 찾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다 달라요, 오지선 다 여기 끝에 1이. 그때 1의 자릿수가 1의 자릿수가 아니라 소수 두 번째 자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0.3944죠. 4만 쳐다보면 되겠죠. 2배죠. 8이죠. 빼는 거죠. 그럼 마지막 자리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 2번인 거예요. 이건 테크닉. 계산할 때 여기가 만약에 같은 게 단 한 개라도 있는 순간 그냥 계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30초가 남았어. 찍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못 풀었어. 그때 팁도 줄게. 아마 내신에선 이렇게 다 다르게 안 나올 거거든. 저 최소 2개는 같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2였으면 여기도 2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21.12면 여긴 22.12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진짜 변태가 20.12, 21.12, 22.12 이런 거겠지만 웬만하면 2개 정도일 거거든요. 그럼 둘 중 하나 찍으면 되죠. 다시 이 문제를 손도 못 댔어. 시간이 없어서. 30초 남았대. 1분 남았대. 그럼 그때 빨리 어떻게든 찍어야 되잖아. 비나이다 찍는 거 5분의 1로 찍는 거보단 2분의 1 찍는 게 낫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수능에서 그럴 일 없어요. 이건 다 내신. 맞춤 개땡깡이에요. 6번. 에이씨 오늘 8번까지도 못하겠네. 까비. 아니 근데 뭐 4개 없는 거야? 뭐 4개 많은데?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와 화나 진짜. 아니 절대로 내가 모의고사 수업을 하기 싫은 게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니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아니 4개 많잖아. 아 진짜. 아 차라리 9월 모의고사 통계를 내도 뜬금없이 1단원을 내고 있어. 너무 참. 아 몰라 씨. 해야지 뭐. 그만 투덜거릴게요 미안합니다. 자 정규분포 75,8제곱이 있어요. 자, 별표 2개네요. 왜 또 이거 2개야? 왜 이렇게 별표가 많아 이거? 3개 넣네. 자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세요. 그리고 2개 등장하네. n,16제곱이고요. 크기가 16이래요. 아 요거 때문에 넣었구나. 이 문제를 별표 2칸 친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너네가 경험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자 일단 그 정규분포 만들어 놓고 좀 할게요. 공간이 작은 관계로 그냥 x바의 정규분포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75, 루트 때리면 2니까 들어가면 4제곱이 되겠죠. 자 y바도 갑니다. n, 저거 루트 때리면 4니까 4제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요 포인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둘이 뭐가 같네요? 모양이 같아요 이 새끼들아. 표준 편차가 동일하잖아요. 모양이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이 문제는 그래프 관련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함수의 함수 그래프 F79랑 G81이 같다라고 돼 있죠. 너네 이렇게 나온 거 뭐 시너지에서 풀어보지 않은 이상 시너지 푸니? 마지막 시험이고 하니까 좀 준비할 게 많아서 알아서 잘 풀라는 의미로 개인 과제라고 내가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요령껏 잘 풀어야 된다. 시너지에서는 꽤 경험을 했을 건데요. 어제 보라만 실험하다 씨. 이게 너네가 아마 평소에 문제 풀었으면 못 봤을 거예요 이걸. 시너지를 안 풀었거나 그러면. 그리고 시너지에 있어도 몇 문제 되진 않아요 이런 게. 제가 문제를 딱 정확히 짚어줄게. 이거 너네 평소 그냥 이거 통계 아니고 그냥 수원 수투 문제였으면은 F79 본 순간 79 넣었을 때 Y값이죠. 얘는 81 넣었을 때 Y값인 거죠. 예, 이게 통계를 해석하면 뭐냐면요. 얘가 PX바가 79란 소리예요. 왜냐면 X바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fx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그거는 뭐냐 통계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Y값이 확률이라고 했었고 그걸 PX는으로 쓴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 표현인 거야 여기. 그리고 G81은 Y바가 81인 거야. 저거야 저거. 야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A값 찾으랬네. 그리고 정말 정기분포할 때 너네들한테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하라 했던 내용. 확률함수 다르죠. 비교해야 되죠. 뭐 하는 거야? 표준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모양이 동일해. 표준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맨날 학교를 예를 들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을 때 거기들의 평균이 다르고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 그래프의 위치도 다르고 그래프의 모양도 뒤죽박죽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줄 세우기가 힘들단 말이야, 계산 자체가. 그래서 하는 게 Z로 다 통일시키는 거야. 근데 얘는 모양이 통일돼 있어. 그럼 오로지 평균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화할 필요 없어요. 모양이 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표준화를 하는 게 오히려 너네들을 더 헷갈리게 할 수 있어. 안 해도 돼. 그럼 봐봐. X반은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평균이. 그러면 가운데가 75인 거고요. 요 친구를 체크하게 되면 79. 이게 F79예요. 이게 F79인 거예요. 쌤만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나요? 모두 맞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럼 얘를 해야 되죠. 같아야 되죠. 자, 이 얘기 봅시다. 너네 표준화 시킨, 이거 적지 마. 표준화 시킨 친구가 있다고 치자. 걔가 2 이상이래. 그럼 그거랑 같은 거를 Z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래.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있지. 똑같이 생겼으면 당연히 똑같겠죠. 근데 이것만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 이하도 있죠. 왜? 대칭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같게 만드는 건 얘랑 아예 똑같든가 아니면 대칭시켜서 보든가잖아. 쌤만 여기까지 따라왔을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P, Z가 1이랑 같은 거 찾으래. 그럼 두 개지. 똑같이 Z가 1이거나 아니면 Z가 마이너스 1일 때 하면 되는 거겠지. 왜냐면은 정규분포 그리면은 1일 때 여기니까 이거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는 거나 1는 거나 동일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도 쓴말 이해되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여기 몇 칸 차이 나요? 4칸 차이 나죠. 그럼 얘도 4칸 차이 나는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정말 괜찮? 근데 그 4칸이 평균보다 오른쪽에서 4칸 차이 날 수도 있고 평균보다 왼쪽에서 4칸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 찾아서 더하라는 거예요. 이 81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이 81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는 거야. 평균을 기준으로 81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81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4칸 차이 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오른쪽에 있었으면 77이겠죠, 평균이. 왼쪽에 있었으면 평균이 85겠죠. 그래서 2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같으므로 순전히 평균, 대칭축에 의해서만 생각을 한 겁니다. 대칭성으로만 푼 거예요. 평균이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표준하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표준 편차가 다르게 나왔으면 그냥 표준하면 되는 거죠. 그럼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원래 하던 거니까. 근데 왜 내릴 게 없냐고, 씨. 야, 문희는 그런 말 없지? 어렵게 낼 뻔했는데. 어렵게 난데요? 그럼 여기서 변형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이해된다는 거야, 여기 내용들을. 쌤이 청원편. 우리 준이는 빡세겠지? 너의 시험 범위가 가장 힘들지 않니? 주체자가 수능 평가원이니까. 고맙다, 들이받아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수요일에 쌤이 카톡으로 공지하겠지만 12시입니다. 12시. 맞을 거예요. 99.9% 확률로. 까먹은 거 아니겠지? 뭘 놓치는 거 아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